번개 표시 보이시죠? 요 번개 표시를 클릭하잖아요. 아래쪽에 도식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오늘 인공지능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 초안을 가지고 이 안에 이제 도식화를 하잖아요. 막 그래프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도식화라는 걸 하는데, 그 도식화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인공지능 냅킨이라는 AI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 LMM 프로그램의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질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에두비라는 아이가 있어요. 에두비는요, 프롬프트가 자동화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이 프롬프트 수업을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6개월 정도로 진행하는데, 학생들한테 뭐 GPT나 에두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프롬프트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바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가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고 구체화돼야지 제대로 된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도식화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인공지능 GPT나 에두비 같은 경우는 도식화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식화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냅킨이라는 AI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두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잡고, 그 초안 안에서 어떻게 도식화를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레포트나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진짜 5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 나머지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인공지능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십니까? 저는 공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대학교는 비교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학업 성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비교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안배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에두비인데요. 오늘 제가 하나의 연구 라인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두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제 프롬프트를 할 수 있는 이 에두비 LMM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질문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연구 주제부터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연구할 만한 주제 2개만 소개해줘. 그리고 연구 방향성도 간략하게 소개해줘 라고 한 다음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생명과학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전자 조작, GMO 식품 안전성에 대한 연구나 미생물 항생제 내성기전에 대한 연구, 이런 거를 하면 좋다라 그러는데, 저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전성 연구에 대한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옆에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프롬프트를요 되게 자세하게 넣어야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안에 봤더니요,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융합사고력 보고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융합사고력이라는 건 문과와 이과를 융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GMO 식품에 대한 거니까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융합사고력이 있고 밑에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융합사고력을 가지고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초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뭐 목차부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꼭 보고서 초안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만일 GMO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에 대한 이론들 이런 걸 찾으려면 네이버나 구글에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자료들을 보고 블로그를 보고 논문을 보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다 알려주니까, 그리고 지식에 대한 방향성을 초안에 맞춰서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보고서 있잖아요. 요 보고서 이 정도로 초안
초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프롬프트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좀 가리긴 했습니다. 대비를 해서 가리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아래쪽까지 이 모든 거를 다 넣어야지 여기 나와 있는 수준의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프롬프트를 되게 자세하게 좀 넣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융합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 건데 논설 형식이죠. 논설문 형식인데, 요번에는 요거를 논설문 형식이 아니고요, 항목별 서술형. 그러니까 항목별 서술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 놓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본론 결론이 나오는데, 위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대한 방향성과 아래쪽으로 이제 나오는 방향성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목별 서술형 형식으로 달라고 한 거고, 위에는 그냥 논설문 형식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어느 보고서 초안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학교 보고서 양식에다가 어떻게 재구성을 하면서 만들지 대신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항목별 서술형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정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롬프트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들이. 프롬프트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제목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요 유전자 개발 현황 있죠. 요 유전자 개발 현황 요거를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도식화를 시키고 싶어요. 요 사이사이에다가 도식을 넣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냅킨이라는 사이트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냅킨이거든요. 근데 냅킨에 보시면 여기 뉴 냅킨을 클릭하시면은 요 옆에 보시면은 이게 위에는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고요, 아래쪽은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칠게요. 엔터를 쳐서 요 세 개가 구분되는 거야 라고 일단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요 하나의 도식을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은 요 부분을 도식을 하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번개 표시 보이시죠? 요 번개 표시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분석하면서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래쪽에 도식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근데 이 도식을 우리가 보고서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옆에 보시면은 도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볼게요. 도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식화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도식에 대한 디자인과 도식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아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로 하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갖고 우리 아이 보고서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한글 파일이 되고 워드 파일이 되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방법론으로 보고서에 대한 주제를 찾아서 초안을 잡아서 운영하는 거는 에두비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가 없이 그냥 제목만 가지고도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학교에서 제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도식화 작업을 할 때는 냅킨 AI를 이용하면 좋다. 냅킨은 아직 무료입니다. 걷다가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나 비교과 그리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는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또 프로그램 도구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프롬프트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